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죠 이때가 필리버스트 모두가 다 환호하고 박수 칠 때. 예. 요즘 연락이 갑자기 왔다면서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정 의원 파파이스 재밌대. 그래서 나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기도 힘들지만 기다리기가 더 힘들어요. 2층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 무슨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예언이라고 하면서 나를 기다려. 이때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시원하고 진행도 잘하셨고 주목받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되신다고 하다가 정세균 운전이 나타나가지고 이석현 부의장님이요.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 11시간 39분 했잖아요. 근데 오줌이 안 마려워요. 근데 중간에 자꾸 정 의원 저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괜찮습니다. 얼른 갔다 와. 얼른 갔다 와. 그래서 혹시 저는 화장실 가면 기록을 안 쳐줄까봐.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계속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줌 안 마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정청래 의원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 선례를 남기면, 이제 용기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의원들도, 이제 발언 중에 화장실 갈 수 있게 되리라 해서 선례를 남기려고 자꾸 구원하는데, 안 마렵다 해가지고. 그때 내가 서운했어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거를 깬 사람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발언 중에 화장실 깬 사람이 안민석 의원. 그건 필리버스터 쳐주면 안 돼. 근데 안 가야 돼. 안민석 의원은 올라와가지고 30분도 안 됐는데 의장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그래도 3시간이라도 호구서. 그래서 내가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그럼 빨리 갔다 오세요. 옆에 그래서 1분 내에 갔다 오라 했더니 30초 만에 왔어요. 야 가자 오자 기록을 남기려고 우리 헌정사의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 이때 조원진 의원이었던가요? 예. 옆에서 항의하니까 퇴장시켜야 알겠냐고 막 조원진 화를 내신 장면, 이거 굉장히 인기 좋으셨죠? 지금은 다 잊혀졌어요. 얼마 안 됐는데 다 잊혀졌어요.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트위터에 잠깐 먼저 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한 젊은 청년을 죽게 합니까? 도범했으면 같이 죄를 지면 같이 죄를 짓는 거고, 죄가 없으면 같이 죄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모든 죄, 있는 죄 없는 죄 만들어갖고 홀딱 세워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홀딱 뒤집어 쓰고 나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엄마 세상 사람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다 해도, 세상 사람이 나를 다 그거라고 해도, 사기꾼이라고 해도 나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고.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그거 나 우려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없는 사람은 죽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원래 총 6분짜리인데 저희가 1분으로 편집했는데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이에요. 그때 당시. 이 영상의 촬영자 누가 가서 이 사람 인터뷰했냐가 그때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거를 10년이 지나서 본인이라고. 제가 어제 자수했어요. 김경준 씨가 출소한 날이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옛날 그 동영상 6분짜리로 편집했던 그 당시에 이게 아마 한 200만 조회수는 됐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다 퍼날라서 다 합하면. 근데 이걸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 김경준 씨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가. MB하고 통업했는데 MB가 실소유주로 늘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혐의가 없고
이 김경준이만 징역을 8년 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3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상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지금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새로 모르는 20대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걸 한번 우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공유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올렸고 이제 그 내가 그 했다는 것도 밝혀놨어요. 그 BBK 동영상은 제가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익지구대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지역구잖아요, 마포를.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저였다는 사실도 10년 만에 밝힙니다. 이런 분들은 다 숨고 뭣도 모르고 정봉주원이 나와가지고 감옥 간 거예요. 정봉주 봉도사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좀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내가 초대 손님이니까 아, 예. 나도 좀 자랑 좀 하고.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 이제 김경준 씨가 왔는데 구속이 돼버리니까 이어서 이제 그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들어왔는데 서류를 들고 아마 그 이면 계약서를 들고 오셨을 겁니다. 중요한 서류를 들고 왔었는데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야 정치인들을 일체 안 만나셨거든. 정치인들을 안 만나고 그냥 자기 변호사만 만나던 때인데 어렵게 만날 수가 인터뷰할 수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이제 LA의 그 따님 에리카 김이 이제 내가 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때 전화해가지고 그냥 아는 사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님께 내 얘기를 좀 해주시라.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극비리에 좀 인터뷰할 수 있게 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만나서 하는데 이걸 이제 찍는 목적이 그때 이 억울한 일을 세상 사람에게 알립시다. 동영상 찍어서.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이 한쪽에서 찍고 나는 얼굴을 숨기고 뒤에만큼 이만큼 물론 앉아 있고. 비겁한 성격이십니까? 비겁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영상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밝혀야 돼요. MB 죄상을 이제 새 정부에서는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도 뭐 이거 얘기해가지고 박근혜 씨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박근혜 씨는 괜찮고 정봉주 의원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같이 얘기했던 박영선 의원도 있는데 다 빠졌고 오로지 정봉주 의원 하나만 징역 갔어요. 네, 징역 갔죠. 근데 저 정봉주 의원도 사실은 징역 안 갈 수 있었는데 아니 다른 의원들은 출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정봉주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냥 걸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야. 그 성격 탓이야 이것도. 네? 그리고 걸어 들어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제발 봐달라고. 그때 MB가 조사받아야 한다는 게 특검을 했었어요. 근데 꼬리곰탕 특검이었습니다. 네. 그 삼천각에서 대통령 MB가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인데 특검이 MB를 불러서 꼬리곰탕을 같이 먹고 그걸 조사 다 했다고 혐의 없음 결정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제 다시 조사해서 MB 이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 자, 그러면 이 얘기 하시러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 코너는 제가 진행자입니다. 제가 그래,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종인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나는 그 대통령을 출마 선언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후보 등록은 안 하리라. 만일 등록을 한다 해도 4월 30일 이전에 사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오는데 역할을 하셨잖아요. 내가 좀 이제 거들어 줬었어요. 그냥 한번 사서 미리 만나봤더니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가서 매듭을 치시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구기동 자택에 가서 매듭을 쳤었는데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는 자기 물건 없이 남의 물건 가지고 장사하는 상인 같더라니까. 괜히 자기는 측근 세력도 없고 지지자도 없고 그런데 이 파저파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를. 그래서 좀 그렇게 그리고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건 예언입니다. 이것도 나도 나중에 적어 놓으십시오.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거는 원래 이제 김종인 대표가 평생 나무 등에 업히어서 정치를 했거든요. 오직은 비례대표만 5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본인이 스스로 선언 정치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마하겠다 선언을 해놓으면 혹시 뭔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들춰업으면 나오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나오진 않을 거다. 한겨레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본인이 직접 했어요. 자기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 누가 이제 들쳐 업어주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닐까. 근데 들쳐 업어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최명길 의원 탈당 이후에 추가 탈당이 있습니까? 그 신문에 거론되던 의원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좀 대화들을 해봤는데 걱정되는 분들 탈당할 분은 없어요. 최명길 의원은 왜 굳이 이 시점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안 될 게 뻔한데 탈당을 했을까요? 그는 저기 최명길 의원을 불러서 물어봐야죠. 나는 그건 모르겠. 근데 아까 한 있잖아요, 위에서. 다만 이제 그 대전에서 그때 경선을 했다가 경선에 졌었습니다. 최명길 후보가.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경선에 졌는데 송파에 공천을 받은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덕을 봤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송파을 거기는 옥새파동으로 새누리당이 무공천했던 데예요. 그때 그래서 무공천으로 공천을 못 받은 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 그때 왜 옥새 들고 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5명을 도장을 못 찍었잖아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예요. 네,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영도다리 옆에서 멋지게 사진 찍고. 예. 그러면서 지지율 끝짝으로 떨어진. 본인도 함께 사라진. 예.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3번 공천받아서 3번 낙선했거든요. 근데 4번째 공천을 드디어 받았는데 옥새를 들고 날라가지고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예. 혹시 비문 연대 가능성,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역할을 해서 뭐, 안철수 후보의 1대1 가능성이라든가 그건 제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정치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비문 연대가 성공해서 뭐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난 그건 이제 이쪽 예언에 동감을 하고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우선 그 안철수 뭐 차강론 나 혼자 설 수 있다 뭐 하잖아요. 그거는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고는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거죠. 근데 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본인만 걸려가지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후보들이 하나로 이렇게 비문 연대를 할 가능성은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그건 주셔야죠. 뭐냐면 올해 다 연대를 해도 현재 그 문재인 후보를 이길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저쪽하고는 같이 연대 못합니다. 바른정당하고 그 자유한국당은 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국민의당은 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설령 있더라도 그 호남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 지지자들은 그러게 되면 난리가 나죠. 그럼 다음 총선 때 낙선을 각오해야 돼요. 다음 총선 때 폭망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연대를 하면 우리하고 해야지 저쪽에 보수정당 쪽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비문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됐잖아요. 그리고 이 탄핵 인용 5시간 후에 왜 선체 인양 발표를 했을까? 박근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 인양을 못한 거고, 그것은 선체 인양을 못했다는 것은 진실이 떠오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를 도입을 해서 완벽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데 새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세월호 대책위 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후보가 결정이 되면 5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세월호 특검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할 거냐 말 거냐를 공개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공개 서한이 오면 문재인 대표하고 좀 친하세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생각이라고 말하면은 잘 받아줄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 생각이라면 좀 일단 경계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비밀로 하시고 예. 두 분 만남이 참 재미없네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래 정치를 하신 분으로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시점에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너무 요새 그 당내 경선이 좀 너무 뜨거워져 있어요. 과열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좀 정책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정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라 너무 실망한 표정인데요. 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제 나무당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요즘 참 나는 이런 대선을 처음 봤어요. 과거에 대선을 몇 번 봤지만
어떻게 각 당 후보들이 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재인을 이기겠습니다 전부 이런 공약으로 공약이 통일돼 버렸어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뭐 국론 통일했다더니 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공약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대단해서. 자, 이제 그만하시고 두 분요. 인사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최근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있어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사실 한동안 그 포털의 댓글 알바들이 사라졌었거든요. 댓글 알바들이 보호해야 될 정권이 없잖아, 이제. 근데 세월호가 인양되니까 이 사라졌던 댓글 알바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날뛰어요? 네.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런 알바들을 풀었나? 굉장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권을 보호하려고만 했던 건 아니다. 더 넘어선다. 네. 조만간 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제가, 경선 주간이죠, 사실상,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번 대선을 저쪽의 기획자들이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가가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잘 드러난 한 주였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국민의당 경선에서 64점 몇 %로 호남에서 1위를 했죠. 그래서 압도적이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압도적 1위를 했다. 그 일보가 나오고 나서 주말 동안 기사를 한 3개 정도 바꿔가면서 계속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PKS도 압승, 안풍, 혹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기사는 이런 거예요. 문안 맞대결 구도 1대1 현실화될까? 그리고 장미 대선 변수 안철수로 단일화될까? 이런 기사는 안 다뤄요. 오도 정치가 판을 쳐. 예를 들어서 채널 A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국민의당이 경선 흥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채널 A에서 문서를 확보해서 이 기사를 냈는데, 이 보도를 냈는데, 독수리 오염지 프로젝트가 있었다. 차에 사람들을 실어서 미니 차떼기죠. 큰 대형 버스는 눈에 띄니까. 네. 그렇게 해서 버스 승합차 대신에 승용차를 이용해서 동원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건 메인에 안 올라옵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대세결정, 안 교두보 확보, 이 본게임 남아. 달라요. 다룰 때. 그리고 이런 기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안희정은 적폐청산 이론은 이분법적인 진리관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 세계관이 이분법적이다. 이런 공격이거든요, 사실. 이런 게 같이 나옵니다, 꼭. 문재인, 안철수 60%씩 물어준 호남. 본선 때 누구 손들까?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 7분 응선을 넣었다. 누가 그래요? 호남권에서 국민의당 전체 표가 이만큼이에요, 9만 표. 근데 문재인 혼자 14만 표를 했단 말이죠.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호남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 나지만 적게는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0% 후반, 문재인 후보가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초반. 이 사이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지지율도 호남에서. 1대1 구도 안 되고 있어요. 호남에서조차. 호남이 본거지인데.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국민의당과. 더블 스코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60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비율을 보정을 하면 문재인을 60으로 쳐주면 안철수는 한 25, 30. 그래서 문안이 아주 격차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산수 차원에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각각 60% 정도씩 지지했다고 1대1 구도가 된다.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국민의당 표는 스스로 걸어 나와서 투표한 진짜
국민이고 문재인 표는 다 조직 동원한 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국민의당은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죠. 자기 당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짤 수 있죠. 뭐 선거 전략상 이런 기사를 쓸 정도의 정치부 기자면 이게 허풍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문제는 보수 매체나 종편이나 포털이 그걸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허풍 치는 대로 모든 당이 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 근데 국민의당이 그런 허풍을 칠 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호남표가 갈라지니까. 그리고 호남표를 갈라야 혹여라도 호남이 문재인으로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걸 저지할 수 있으니까. 김진태 자유당의 대선 후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안철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안철수에게 힘을 몰아줘야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막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 현재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지난 주말부터 아주 심하게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걸 하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전략이기도 해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할 후보가 누구냐? 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안희정 도지사가 경선에서 1위 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표가 갈 곳을 찾다가 마침 지금 그 호남에서 경선 1위를 한 안철수가 눈에 띄고 그걸로 표로 옮겨가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컨벤션 효과도 충분히 누렸고 그래서 이 복합적인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극대화시키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중요한 건. 호남에서 저런 스몰 차떼기를 한 거 자체를 비난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사실 압도적 그 전문가는 새누리당이고 그런 거 하는데 민주당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지금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 호남에 국민의당에 가 있는 분들 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자체를 비난하고자 한다거나 허풍을 떠는 걸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선거 때 허풍을 안 떠는 데가 어딨어. 그걸 받아준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적극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다. 안철수 후보가 1대1 구도로 만들려면 호남보다 훨씬 중요한 게 PK예요, PK. 부산, 울산, 경남. 이 문재인, 안철수의 그 지지율 차가 호남에서의 지지율 차보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요. 권자 수도 영남이 2배죠. 예. 정말 1대1 되려면 거기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언론이 잘.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대략 40% 가까이 나오거든요. 40%. 이런 적이 없어요. 다른 보수 후보들보다 2배, 3배 많아요. 지난 한 30여 년간 보수 후보가 항상 1등 했단 말이죠, 거기서. 안철수가 1대1 구도를 만들었다고 말하려면 호남에서 60%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4위예요. 그 어떻게 써요? 1대 0.5구도? 0.3구도? 이렇게 되고 싶은 희망사항은 잘 알겠고 국민의당은 이렇게 전술을 펼칠 수 있는데 그걸 받아준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관전 포인트. 주목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 포인트죠. 네. 오기도 힘들지만 기다리기가 더 힘들어요. 2층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 무슨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예언이라고 하면서 나를 기다려. 이때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시원하고 진행도 잘하셨고 주목받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갔다 오는 선례를 남기면 이제 용기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의원들도 이제 발언 중에 화장실 갈 수 있게 되리라 해서 선례를 남기려고 자꾸 구원하는데 안 말했다 해가지고 그때 내가 서운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거를 깬 사람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발언 중에 화장실 깬 사람이 안민석 의원. 그건 필리버스터 쳐주면 안 돼. 아니, 근데 안 가야 돼. 안민석 의원은 원이 되신다고 하다가 정세균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이석현 부의장님이요.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 11시간 39분 했잖아요. 근데 오줌이 안 마려워요. 근데 중간에 자꾸 정의원 저 화장실 갔다 와. 괜찮습니다. 얼른 갔다 와. 그래서 혹시 저는 화장실 가면 기록을 안 쳐줄까 봐.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계속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줌 안 마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정청래 의원이 화장실을 나와가지고 30분도 안 됐는데 의장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뭐 그래도 뭐 3시간이라도 하고서 그래서 내가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그럼 빨리 갔다 오세요. 옆에 그래서 1분 내에 갔다 오라 했더니 30초 만에 왔어요. 야 가자 오자 기록을 남기려고 우리 헌정사에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조원진 의원이었던가요? 예. 옆에서 황해하니까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죠 이때가. 필리버스트 모두가 다 환호하고 박수 칠 때. 예. 근데 요즘 연락이 갑자기 왔다면서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정 의원 파파이스 재밌대. 그래서 나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나오세요.